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나만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지,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원화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자산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이 현상,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면 금을 20g이나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100만 원으로 겨우 5g밖에 못 삽니다. 똑같은 돈의 가치가 금을 기준으로 순식간에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이 정말로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이건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똑똑히 보여주는 명백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였잖아요. 1980년대에는 재형저축 금리가 무려 40%였으니까요. 아니, 100만 원 넣어두면 다음 해에 140만 원이 되는 거의 마법 같은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예금금리가 한 2.5% 되나요?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제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 문제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무려 25%나 폭락했습니다. 가치의 4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올랐다는 강남 아파트 값도요. 달러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손해인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대한 착시를 겪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세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정말 특별한 시대였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의 값싼 노동력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싼 값의 물건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도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물가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저물가의 시대가 바로 40년간의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시절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세계는 효율보다는 안보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편끼리 뭉치는 블록 경제로 바뀌고 있어요. 인건비가 17배나 비싸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세상, 자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려버린 돈이죠. 지금부터는 왜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그 돈이 우리 주머니로는 안 들어오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정부는 빚이 감당이 안 되면 언제나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은화에 불순물을 섞어서 양을 100배로 늘렸던 것처럼 현대 정부도 양적 완화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2022년 1월 이후에 미국이 돈을 3% 늘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0%를 늘렸습니다. 속도로만 보면 7배나 빠른 거예요, 7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달러보다 7배나 많은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으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런데 돈을 푸는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캉티용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냈을 때 그 돈이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먼저 시중은행으로 가죠. 그럼 은행은 이 돈을 신용도 높은 부자들한테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부자들은 이 헐값의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막 사들이고 그럼 자산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 엄청난 이익은 상위 1%가 전부 다 가져가고 나중에 이 풀린 돈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하위 90%가 전부 다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풀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듣기만 해도 좀 암울한데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문제 분석을 넘어서 이 새롭고 낯선 시대를 헤쳐나갈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세대별 플레이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입니다. 아마 지금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제일 마음이 조급한 세대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재테크보다 시테크, 즉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차트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의 90%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자동화된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길게 봐야 합니다. 다음은 4050 세대입니다. 특히 과거의 부동산으로 재미 좀 보셨던 분들, 그 성공 경험이 오히려 지금은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금이나 미국 주식 같은 자산들은 수익률 면에서 강남 아파트를 그냥 압도해 버렸어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은퇴 세대입니다. 이분들에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큰 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의 가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일본처럼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겪었지만 우리는 고령화와 탈세계화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커요. 약한 통화인 원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 같은 안전은경화로 바꿔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지금은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대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런 거대한 변화는 항상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과거 안정된 시대에는 기존의 강자, 즉 공룡을 이길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급변하니까 거대한 공룡은 멸망했고 오히려 작고 민첩했던 포유류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바로 그때와 같아요. 과거의 모든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대역전은 언제나 이런 격변기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야말로 기존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공룡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포유류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